얘들아 안녕? 반갑다. 난 너희들 구원생님 아이고 잘 안 써지네. 박종국이야. 온라인 수업으로 너희들을 만나게 되어서 솔직히 좀 아쉽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재밌는데 그래서 이번 온라인 수업으로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기로 했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는 많은 그 공부에 대한 고민도 해소해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국어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할게. 국어 과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많거든. 자, 한번 근본적인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자, 국어라는 과목은 말이야, 학생들이 주로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쉬운 과목으로 인식을 많이 해.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이고, 고등학교쯤 되면은 너무 어려운 과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걸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 국어는 영역이 있거든. 영역이 6가지가 있어.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국어과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이다. 먼저 기능 영역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 정답은 답했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듣기. 맨 먼저 듣지. 그 다음은 말을 하지. 그 다음엔 읽기를 하지. 맨 마지막에 쓰기를 한단 말이야. 이 순서대로 구성이 돼 있어. 혹시 총 반대로 한 사람 있는 건 아니지? 태어나자마자 듣는 것부터 쓰기부터 하진 않았겠지? 난 그랬을 거라 믿어. 그 다음에 추가로 국어에는 문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학으로 나뉘게 돼. 자, 이걸 국어의 6가지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6가지 영역이라는 게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과목들 있잖아. 나도 뭐 자세히 모르지만 다른 과목도 약간 계단식으로 수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수학 같은 경우 그러지 않냐? 더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높아지지.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 나중에 미분적분까지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국어의 경우에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나선형 교육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어는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6개, 6개 이렇게 할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쓸게. 듣기, 읽기, 아이고 말하기 안 쓸 때 괜찮아. 말하기, 쓰기, 문법, 문학이 있다고 치자고. 자, 이 과목들에 대해서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1학년 때는 뭐 듣기, 2학년 때는 말하기, 3학년 때는 읽기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 초등학교 1학년 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다 한다? 아,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다 해.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거야. 3학년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또 다 하지. 4학년 때도 다 하지. 5학년 때도 다 해. 6학년 때도 다 공부해. 이게 1년 코스야. 이렇게 하면은, 그럼 중학교 때는 맞아. 예상한 대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 문학을 다 해. 또 중학교 2학년 때 다 해. 나도 글이 힘들어진다. 중3 때 또 다 하지. 그럼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또 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자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론 고등학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게 되냐면은, 너희들이 그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이거 빨간색이야,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수능 시험의 시험 범위는 어디냐? 고등학교 1, 2, 3 이거만 보겠어?
아니겠지? 지금까지 한 전부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듣기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이 듣기 전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지. 읽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시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게 되면 애들이 딱 요 세 개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거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큰 문제가 돼. 그리고 잘 몰라. 아예 이걸 떠올리지도 못하더라고. 그렇다고 이게 또 중학교 때 거로 돌아가서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막상 공부하면 딱 되게 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 그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또 우습게 보게 되고. 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문제가 거기 생기는 거지. 이런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걸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국어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실제로 한번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기 수능 같은 거 뭐 수학 같은 거 만점 받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수학 만점 받을 수 있는데 국어 만점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 왜냐면은 알 수 없거든. 국어의 어떤 구성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 물론 초등학교 때는 이쪽에 있는 거는 그렇게 이론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너희들하고 지금 나랑 공부하려고 하는 요 중학교 때 거. 중학교 때는 반드시 이론이 들어가게 되거든. 요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이론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의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나는 항상 강조하는데 막상 이게 귀담아 듣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야. 너희들한테도 좀 이렇게 높아심에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길 수 있어. 선생님, 저는 수능으로 안 가고 내신으로 갈 건데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 말씀하신 거 필요 없고 그냥 고등학교 거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양주 지역은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의 수업 전체가 수능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내신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수능적인 사고방식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 이런 이론 같은 걸 바탕으로 한 상태여야 수능적인 사고방식으로 내신까지 챙길 수 있을 거야. 그게 우리나라 고등학교거든. 이걸 모르는 상태로 접근하면은 고등학교 때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국어를 만나게 될 거고 지나치게 물론 이게 다 알아도 지나치게 어려워져. 국어는 좀 어려워. 그런데 이걸 알고 보면은 훨씬 더 적응이 빠르다는 거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게 국어 과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야. 뭐 너네가 국어 수업 안 듣는다고 듣지를 못하겠냐, 말을 못하겠냐, 읽기를 못하겠냐, 쓰기를 못하겠냐. 응? 뭐 이거는 그래 잘 모른다 치고. 근데 요 네 가지의 경우에는 국어를 열심히 공부할수록 더 잘 듣고 더 잘 말하고 더 잘 읽고 더 잘 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국어 과목의 특징이란 얘기야.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문학과 비문학을 나누잖아.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뭐 더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뭐 문학 읽기가 있는 거고 비문학 읽기가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읽는 방식은 다르지. 이런 기본적인 비문학 읽기의 이론이 다르고 문학 읽기의 이론이 다른 거야. 따라서 나랑 공부하는 이 시간에 온라인 수업 이거 한번 듣고 또 들을 수 있잖아. 내가 이론까지 얘기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나랑 공부하면서 한번 잘 해보자. 아주 기본기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믿어. 자, 내가 한 말에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아이고. 자, 너희들이 받았던 국어 2학년 1학기 교과서야. 교과서는 원래 뭐 전체를 다 보고 막 그러면 되는데 그냥 우린 기본적으로 차례는 보자. 자, 차례를 잘 봐봐. 경험의 발견과 공감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다면 오른쪽을 잘 보면 여기가 문학하고 듣기 말하기가 되어 있지. 아까 내가 한 얘기가 이해되니? 여기는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영역을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1과 2는 신흥건 류시와라는 분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문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공감하며 대화는 말하기 듣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말하기 듣기를 공부하게 되는 거지. 자, 1단원에서는 이게 세 가지가 나왔어. 문학, 듣기, 말하기. 자, 2단원을 볼까? 읽고 쓰는 즐거움. 딱 제목부터 나오네. 읽고 쓰는.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공부하게 될 거야. 이것도 우리가 얘기한 영역 쪽에 들어가 있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소통하는 우리. 이번에는 듣기 말하기에다가 문법이 들어가 버렸네. 오호. 그러면 듣기 말하기니까 첫 번째는 듣기 말하기구만, 순서가.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발표는 말하기일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듣기겠지. 한글 창제의 원리와 특성. 아이고, 너네들 한글 창제 공부하는구나 이번에. 그게 문법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4. 세상을 보는 눈에서는 문학만 있네. 이때는 우리 좀 센치한 마음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귀뚜라미랑 동백꽃이라는 작품. 이거는 귀뚜라미, 동백꽃이 시 소설이네. 이 시 소설을 통해서 문학의 네 가지 영역 중에 시와 소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어땠니 얘들아? 이 공부라는 거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나무를 보냐 숲을 보냐, 난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나는 너희들한테 숲을 보여주고 싶어. 나무를 보려면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믿거든. 그리고 나는 숲을 보는 걸 좋아해. 먼저 우리 국어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단원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얘들아 반가워. 우리 다음에 또 즐겁게 수업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